각각 개별적인 아웃컴을 보면 스타틴을 사용해서 그런지 MI는 44% 정도 감소하였고 혈압약 3종을 사용해서인지 스트로크는 29%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CB데스도 약 18% 정도 감소하였는데요. 하트 페일리어는 별다르게 감소하진 않았고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디런스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왜냐하면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당뇨나 이상지질혈증 같은 그런 질병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약을 드시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인데요. 다행히 어디런스는 비교적 좋았고 폴리필과 플라시보군의 어디런스는 별 차이 없었습니다. 세이프티 이슈에서는 부작용으로 약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는 폴리필 복용군에서 디즈니스나 하이포텐전으로 약 2.7%가 중단하였고 머슬 페인이나 위크니스는 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사용군에 따라서도 분석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아스피린이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약 15%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발표된 아스피린의 심혈관 질환 1차 예방 효과를 본 연구에서는 예방 효과를 보이지 못했는데요. 폴리필 전략에서는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컴으로는 CBDS, MI 스트로크 등을 봤고요.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아스피린 복용군이 4.1%, 플라시보 복용군이 4.7%여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아스피린 복용군이 조금 적게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도 0.8%, 1.4%로 아스피린 복용군이 감소하였고요. 캔서의 발생률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모탈리티도 별다른 차이는 없었지만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세이프티 이슈에서는 다행히 GI 블리딩, 메이저 블리딩, 마이너 블리딩에서 양군에 큰 차이가 없었고요. 폴리필과 아스피린을 같이 복용한 군과 더블 플라시보를 복용한 군 사이에서도 혈압에 유의한 차이와 LDL 콜레스테롤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웃컴에서는 두 개의 위약을 복용한 군에 비해서는 폴리필과 아스피린을 같이 복용한 군이 CBDS, MI, 스트로크, 하트 페일리어, 카디오바스큘러 어레스트, 리바스큘러리에이션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약 31% 정도 감소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는 폴리필과 아스피린 복용군 대 더블 플라시보를 비교했을 때 두 개의 액티브 약제인 폴리필과 아스피린 복용군이 더블 플라시보에 비해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요. 폴리필 아스피린 복용군 4.1%, 더블 플라시보군 5.8%로 약 41% 정도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탈리티에서도 폴리필 아스피린 복용군이 5.2%, 더블 플라시보군이 6.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CB데스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줬고 MI, 스트로크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요. 하트 페일리어는 별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은 별로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지금은 없는 1차 예방군에서
중등도 정도의 위험 요인을 가진, 즉 에이지만으로도 중등도 위험도가 되는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4.6년 동안 폴리필과 아스피린을 주었을 때 폴리필 복용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21% 정도 CVD 발생률이 감소하였고, 아스피린은 약 14% 정도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폴리필과 아스피린을 같이 복용한 군은 약 31% 정도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군에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고요. 아스피린도 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팁스3 연구는 폴리필 전략이 실제 사회에서도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를 보여준 것을 증명한 연구이고요. 이 팁스3 연구 이전의 다른 연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스3 이전의 연구들은 팁스1 연구, 팁스2 연구가 있었는데요. 팁스1 연구도 아테놀로 하이드로크로라다이자이드, 라미프릴, 심바스타틴, 아스피린 등을 폴리필 제제의 성분으로 넣었고요. 이때는 비교적 단기간 동안 non-inferior한지, 즉 각각 혈압, LDL 콜레스테롤 같은 각각의 위험 요인이 조절이 잘 되는지 본 연구였습니다. 이렇게 폴리필로 복합제로 사용했을 때 각각 약제를 줬을 때만큼 효과적으로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감소되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팁스2 연구에서는 이렇게 폴리필로 단일 복합제를 주었을 때 더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더 LDL 콜레스테롤 조절이 잘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단일 제형 복합제를 줬을 때 나타나는 장점인 어디런스가 좋다. 그리고 각각 개별적으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조절이 더 잘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었고요. 본격적으로 폴리필이 실제 CVD 클리니컬 아웃컴을 줄이는지 본 것을 본 논문은 2019년도 란셋에 발표된 폴리이란 연구가 처음이었습니다. 폴리이란 연구는 50세 이상의 이란인들을 대상으로 폴리필을 준 연구고요. 약제로는 아스피린, 아토바스타틴,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 에날라프릴 또는 발사탄을 주었습니다. 이때 실제로 ASCVD가 감소하는 것을 최초로 RCT에서 보여주었고요. 그 논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리이란 연구는 이 연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란의 골레스탄 지역에서 시행된 연구입니다. 아스피린, 아톨바스타틴,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 더하기 에날라프릴 또는 발사탄 이렇게 복합 약제를 주었고요. 이란의 골레스탄 고원 지역, 그러니까 비교적 의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에서 RCT를 하였습니다.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 비교적 저용량인 12.5ml, 아스피린은 81ml, 아톨바스타틴 20ml, 에날라프릴 5ml를 줬고 만약 에날라프릴을 복용 후에 코프가 발생하면 발살탄을 40mg 대신 줬습니다. 이렇게 약 60개월 정도 팔로업을 하였고요.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50세 이상의 성인이면은 대상으로 했고 이 연구에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각각 사는 지역별로 클러스터를 해서 RCT를 시행하였습니다. 메디안 어드런스는 80% 정도로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요.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아웃컴으로는 어깨도 코로나리 신드롬, MI, sudden death, heart failure, coronary artery revascularization, non-fetal and fetal stroke를 봤는데 이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대조군에서는 약 8.8% 발생하는 동안 폴리필 전략군에서는 5.9% 발생해서 폴리필이 약 44% 정도 CVD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주 획기적인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심혈관계 질환이 있던 2차 예방군에서는 약 39%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고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1차 예방군에서도 그래도 약 20% 정도 예방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이란 연구는 비교적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이 폴리필 전략이 CBD 발생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준 첫 번째 연구였습니다. 네, 이렇게 폴리필 전략이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조금 무리가 되거나 오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폴리필 전략이 처음 발표된 것은 2003년 BMJ에 처음 발표가 됐었는데요. 논문의 제목 자체가 아주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즉,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를 80% 이상 줄이는 전략이라고 아주 공격적이고 대담한 제목을 취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3년 의학본안의 10대 뉴스에 7위로 폴리필이 실릴 정도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인 wal드 교수가 이 폴리필 전략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장인이 갑자기 심혈관 질환 발생하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고 하였고요. 주된 이유는 자기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스트로크나 MI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존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증명된 약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먹는다면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발상에서 시작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는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는 제일 간단한 기준인 55세 연령대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잡고 55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폴리피를 복용하게 하면 파퓰레이션 레벨에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를 보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전략은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과 달랐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논란으로는 산자의 개별적인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스피린 같은 것들은 GI 블리딩도 일으킬 수 있고 약물도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개별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코멘트한 의사는 이런 논리라면 의학계에 알려져 있는 모든 약물을 아예 상수도에 넣자 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필에 있는 약제가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과한 치료가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또 너무 부족한 치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전략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또 비판을 많이 하였고요.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 대신에 너무 약에만 의존하게 하려는 나쁜 개념이다라는 공격도 받았습니다. 사실 이 개념이 언론에 보도될 때 제목이 이랬습니다. 하루 알약 2,000원짜리 심장벽 뚝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보다는 약에 의존하게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반론들,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개념을 제시한 왈트 교수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증명된 약은 배타적인 게 아니라 같이 하면 좋다. 네. 그리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알약을 복용하면서도 계속 흡연해도 괜찮다라고 믿을 만큼 바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자기를 변호하였습니다. 이런 개념이 발표된 뒤로 약간 반론격인 논문도 나왔습니다. 폴리밀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폴리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은 한꺼번에 다 먹게 하자. 그러니까 폴리필을 약간 비꼬는 듯한 전략인데요.
기존에 와인을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이 좀 적다는 관찰 연구가 있었으니까 생선을 충분히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이 감소한다는 관찰 연구가 있었으니까 다크 초콜릿, 프루트, 베지터블, 갈릭, 아몬드 이런 것들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심혈관계 질환 발생이 적다는 관찰 연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그 폴리필 전략에서 쓴 계산법과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이런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75%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비꼬는 듯 하기도 하지만은 이 폴리필 전략의 기본 개념을 적용하면 또 이런 약간은 좀 과잉인 것 같은 결론이 도출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폴리필 전략을 소개하는 이유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를 보이는 약물을 처방할 때 아주 그 주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종종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질문도 우리가 왜 고혈압을 진단하고 치료하는가? 우리가 왜 당뇨를 진단하고 치료하는가? 우리가 왜 환자들에게 금연하는 것을 권고하는가? 우리가 왜 환자들에게 비만해지지 말고 운동하라고 권고하는가? 이렇게 각각 질병을 진단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대동소이합니다. 어, 바로 암 예방도 있겠지만은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더 그런 심혈관계 질환 없이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각각 질병의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면 뭐 이분이 고혈압인 것 같아. 그렇다면은 뭐 앞으로 이분을 만나더라도 고혈압이라는 관점에만 편중돼서 이분이 갖고 있는 종합적인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들을 평가하고 종합적인 접근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필 전략에서 얻을 수 있는 제일 큰 교훈은 각각 질병, 각각의 위험 요인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고 접근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이 사람의 위험 요인을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 제가 2009년도에 썼던 글을 보면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리필의 기본 가정과 개념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의 주된 유병과 사망 원인이 되는 질환이고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등의 위험 요인을 조절하고 항유도판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상당수의 심혈관 질환이 예방이 가능함이 기존의 대규모 RCT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대규모 RCT 결과를 보면 기존의 다른 심혈관 질환이 있었거나 없었거나에 관계없이 아스피린을 먹었거나 먹지 않았거나에 관계없이 치료 전에 혈압이 어땠는지에 관계없이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도 관계없이 몇 프로 정도 혈압이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냐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가정이 성립해야 40%, 40%, 25% 이렇게 해서 다 80%가 감소한다는 게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조금 엉뚱한 말 같지만은 기존의 RCT에서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10mHg, 확장기 혈압이 5mHg 떨어질 경우에 코로나 하트 디지즈가 약 22%, 뇌졸중이 약 41% 각각 감소하는 것을 기존의 연구들의 메타아나리시스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1% 감소할 때마다 코로나 하트 디지즈 릴레이티드 모탈리티가 1% 감소하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등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이기는 하지만은 상당수의 심혈관 질환자들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혈압이 얼마 이상, LDL 콜레스테롤 얼마 이상 등 특정 위험 요인의 컷오프 레벨 하나로 심혈관 질환 발생을 예측할 경우에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면서 그리고 프레그먼 리스크 스코어 같이 여러 위험 요인을 고려한 예측도 생각보다는 정확도가 높지 않습니다. 즉,
혈압, LDL 콜레스테롤 같은 특정 위험 요인 각각 하나하나의 파라미터의 컷오프에 따라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질병 예방뿐 아니라 퍼퓰레이션 헬스 측면에서도 한계가 많습니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메타아날리시스하면 혈압의 경우 110에 70 이상부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며 치료 전 혈압이 110에 70 이상인 경우에도 약물 치료를 통해 혈압을 낮출 경우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요 내용은 사실 약간의 컨트러버시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과거 메타아날리시스에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의 경우 70 미만인 때 심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진행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적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50에서 7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진단율, 치료율, 조절률은 약 50%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00명의 고혈압 환자 중에 자신의 유병 상태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약 절반, 그 중에서 고혈압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도 거기에 절반, 그리고 그 중에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또 거기에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진단 기준으로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으로 진단되지는 않더라도 많은 성인들의 혈압이 110에 70 이상이고 LDL 콜레스테롤은 한 100 이상으로 약물 치료로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으로 각각 진단을 받았더라도 치료 중에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의 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생각할 때 이런 현실을 극복할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요. 그 특단의 대책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폴리필입니다. 우선 폴리필을 사용하면 효과도 효과겠지만 부작용 이슈가 있을 텐데요. 고혈압약 스타틴의 내약성은 우수하며 큰 부작용이 없는 편이며 아스피린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군에서는 부작용보다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 네, 이것은 2009년도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의 폴리필 개념에서는 아스피린이 주로 빠지는 편인데요. 팁스 연구나 폴리이란 연구에서는 그래도 아스피린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것은 좀 컨트로버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기에는 기존에 이미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스타틴으로서 리피드 조절이 잘 되고 ASCVD 예방 약들을 충분히 복용하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이 추가적인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행된 아스피린의 1차 예방 효과를 보는 대규모 RCT들이 3개 연구 다 별다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폴리필 RCT들이 시행된 의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 그리고 개발도상국인 곳, 이런 곳은 기존의 심혈관 질환을 각각 진단 또는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위험 요인들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아스피린이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잘 되고 스타틴을 사용한다면 아스피린은 꼭 추가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존의 RCT와 메타아날리시스에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를 가진 성분을 합하여 하루 한 번씩 복용할 수 있게 하는 한개 알약, 폴리필이나 폴리캡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기존의 폴리필 개념이 폴리필 개념이 전제했던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폴리필 개념을 처음 제안한 월드 박사와 로우 박사는 심장병약을 복용하고 있는 총 4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750여 건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개별적 치료제들의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 감소 효과를 합산한 결과
6가지의 혼합한 칵테일 약을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위험이 88%, 뇌졸중 위험이 80% 각각 줄어든다고 계산했는데요. 그런 계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만약 100명이 치료를 하지 않아 심장마비를 일으킨다고 가정할 때 스타틴을 투여하면 100회의 심장마비 중 61회를 줄일 수 있고 나머지 39회 중 46%인 18회는 혈압 강화제로 막을 수 있고 남은 21회는 엽산으로 3회를 막을 수 있고 아스피린으로 또 6회를 더 줄여서 남는 거는 12회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기적의 논리처럼 보일 텐데요. 네, 기존의 RCT의 결과들을 그냥 단순 수학적으로 유추하면 이런 결론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폴리필 연구에서 이것이 이런 효과가 보일 거라고는 사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상하지 않았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폴리필 연구에서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한 30% 정도 감소하는 것이 그래도 최대 효과가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네, 55세가 넘는 사람들이 이 칵테일 약을 복용할 경우 3분의 1이 평균 11년 동안의 심장마비와 뇌졸중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복용자 중 8에서 15%가 아스피린 탓으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최근에는 폴리필에서 거의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아스피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큰 부작용 없이 약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대규모 RCT인 폴리캡과 폴리이란 연구에서 역시 큰 부작용 없이 약제들을 복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폴리필과 팁스3 연구에서 폴리필과 플라시보의 세이프티 엔드포인트는 시비어 어드버스 이펙트가 폴리필은 약 0.8%, 플라시보는 1.2%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부작용은 생각외로 그렇게 다행히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폴리필 개념을 처음 제시했을 때는 직접적인 연구가 아니라 기존의 연구 결과와 가정으로부터 추정된 효과라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이 개념을 가지고 직접 RCT 검정을 해서 임상에 적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 뒤에 수많은 연구들이 시행돼서 결국 팁스3와 폴리이란 연구에서 CBD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필 개념이 처음 제시됐을 때는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아예 혈압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지 말고 즉 의사가 진료하지 말고 폴리필을 먹게 하자라고 하였고요. 영국의 경우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폴리필을 먹고 심혈관 질환 없는 사람도 55세 이상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폴리필을 주고 절대적인 건기증을 확인하는 질의사를 확인한 후 그냥 OTC 드럭처럼 먹을 수 있게 하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그 와일드가 제시한 폴리필 전략이고요. 이 폴리필 전략이 그 뒤에 나온 여러 가지 RCT 결과를 가지고 약제들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그 뒤로 쭉 달라져 왔고요. 폴리캡에서는 세 개의 항고혈업자인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 아테놀롤, 라미프릴, 거기에다가 심바스타틴, 아스피린 을 폴리캡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팁스 연구에서는 이 폴리캡을 사용해서 CBD의 서로게이트 마크에 상당한 호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계속 발전해서 2019년도 란셋에 폴리란 연구가 CBD 아웃컴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이때의 예방 효과는 약 40% 가까이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팁스 연구에서도 아스피린과 폴리필을 같이 복용했을 때 CVD 아웃컴이 약 30% 가까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폴리필 전략을 좀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고혈압을 진단하는 이유, 이상지질혈증을 진단하는 이유, 우리가 당뇨를 진단하는 이유, 우리가 환자에게 금연을 권고하는 이유, 우리가 환자에게 건강한 식사와 운동, 체중 조절을 권하는 이유는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 흡연이나 비만 관련 암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찾아오는 환자나 수진자들을 봤을 때 각각 개별적인 진단을 찾는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위험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발견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 폴리필 전략이 인사이트를 줄 수 있고요. 이 폴리필 전략은 더 나아가서 커뮤니티나 파퓰레이션 레벨에서도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기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저개발국가 또 개발도상국 또 크게 보면 북한에서까지도 이런 폴리필 전략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사실 현대는 프리시전 메디슨, 개인 개별의학 이렇게 개인적인 그 위험 요인들, 개인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각각 개인들의 어, 특징에 따라서 약을 조절하는 것을 그것을 추구하는 프리시전 메디슨의 방향도 있지만 여전히 파퓰레이션 레벨, 커뮤니티 레벨에서 CBD를 예방하는 전략도 아직도 중요성이 살아있고 그렇게 파퓰레이션 또는 커뮤니티 레벨에서 CBD 발생을 줄이는 약제의 전략에서 폴리필 전략이 아직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던 약제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환자한테 적용하는데도 이 폴리필 전략이 유용하니까 보내드린 이 참고 자료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논문들은 비교적 과거에 제시된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제든지 약제의 구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엽산이 빠진 것과 또 아스피린이 컨트러버시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또 앞으로도 새로운 RCT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지만은 이 기본적인 개념과 접근법은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이제 거의 해가 가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공부하시고 시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더 건강하게 집중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새해에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다 잘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